일단은 가장 중요한 건 뭐 출석하는 게 가장 중요해. 숙제를 했든 안 했든 일단은 한 번이라도 빠져본 사람은 알걸? 딱 지금 한 번이라도 빠져본 사람은 그 수업이 절대로 100% 복구가 되지 않는다는 거를 알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항상 출석을 하고, 그 다음에 어제도 좀 숙제 검사랑 그 누적 단어 보면서 너네한테 경고했잖아. 좋은 말로 할 때 외워와라. 그럼에도 외워온 친구들이 거의 3명밖에 없는데, 그거 뒤에 내가 재시험지까지 붙여놨거든? 그거 답지 베끼지 마라. 자기가 암기를 한 다음에 재시험을 봐. 그 일단은 강사로서 뭐 화나죠. 화가 나고 나중에는 또 속상해지고 참담한 마음까지 드는데 왜 그런가 생각해봤더니 일단은 너네가 지금 공부를 하는 이유가 내신 고등학교 들어와서 첫 번째 영어 시험을 어떻게든 잘 보고 싶은 목표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단기적으로. 뭐 엄청 거시적으로 나는 어떤 대학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금 학원에 다닌다는 친구가 있을까 싶기는 해. 일단은 내가 고등학생이 되었으니 첫 번째 영어 시험은 잘 보고 싶다는 어떤 뚜렷한 마음이 있는 친구도 있고 그냥 막연한 마음으로 좀 불안함에 다니는 친구도 있을 텐데, 이게 지금 너네가 하고 있는 그 뜯어먹는 영단어 매일 하는 거, 5일치씩 누적, 그 다음에 이행문, 첫 단추, 모의고사를 이화 선생님이 와 정말 너무 꼼꼼하게 잘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해도 점수가 안 나올 수 있는 거야. 근데 너네는 밀도조차 높이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하나 마나한 공부인 거야, 사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많이 속상했던 거더라고. 그러니까 결과가 항상 그 내신 시험 문제 풀 때 실전에 들어가서는 그때 열심히 푼다고 점수가 잘 나오는 게 아니야. 너네 모의고사 시험 볼 때 열심히 안 풀어서 점수가 안 나왔어? 그러니까 과정에 집중하고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항상 그 시험 볼 때만, 모의고사 시험 볼 때, 내신 시험 볼 때, 혹은 그 바로 며칠 한 하루 이틀 그때만 무슨 벼락치기 하듯이 하고 뭔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니까 항상 속상하고 결과도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고, 중학교는 이제 본문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 지문이 엄청나게 방대해지고 심지어는 본문도 변형되니까 이행문이라는 문법의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본문이 변형돼도 문법적으로 맞다는 걸 알고서는 문제를 풀어야지 될까 말까인데, 지금 완전히 하나 마나한 방식으로 가고 있으니까는 내가 속상했더라고. 응? 내신 전수를 잘 받으려면은 글을 이해해야 되거든? 근데 글을 이해하려면 오늘 너네 첫 번째 그 시험지 보면서 해석지 보면서 쓰면서 느꼈겠지만 짧은 글은 구조 파악을 왜 하나 싶을 정도로 그냥 한눈에 들어오니까는 사실상 주어랑 동사 생각도 안 하고 표시하고 바로 밑에 한글자 쓰잖아. 근데 문장이 조금 두 줄로만 넘어가도 너네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쓰지도 못하고 심지어 구조 파악도 안 되는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월만 돼도 문장 한 줄이 7줄, 8줄 이렇게 넘어가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단어를 조합해서 소설을 쓰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원하는 만큼 점수는 또 오르지 않고,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나는 뭐가 부족한가? 뭐가 부족하겠어. 기초적인 거 오늘 나가는 명사랑 대명사 파트는 학교에서 알려주지도 않아. 누가 이런 거 다 알려줘. 명사, 대명사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것을 누구도 채워주지 못하니까 너네도 모르는데 너네도 그걸 모르는지 몰라? 당연히 다른 사람은 채워줄 수 없지. 그러니까 스스로 뭐를 아는지 모르는지를 구분한 다음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야 되는데, 지금 너네는 그런 수준조차도 아니잖아. 너무 다 몰라가지고 지금 있는 대로 다 흡수해도 부족한 마당에 어? 뭘 아는 것과 모르는 걸 구분할 필요가 없어. 너넨 그냥 다 몰라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바깥에 있는 외부에 있는 그 정보를 다 흡수하려고 안간힘을 써도 부족한 마당에 그것조차도 안 해오고 있으니까는 이제 안타까운 거죠. 응?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주는 숙제를 밀도를 높여서 꼼꼼히 해. 그거는 지금 1차적으로는 기계적 해석, 은는이가 을을 다 구조 파악을 해서
그 끼워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제 이 과정이 넘어가면은 나중에는 글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나오거든. 근데 그거는 너무 먼 얘기고 해석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애들이 있어. 근데 그거는 극복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고 평소에 얼마나 독서량이 있었는지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활동을 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고 그건 한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 너네 수준에서는 그냥 기계적 해석만 해도 웬만하면 지문을 이해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야 될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 첫머리부터 허둥지둥하고 있으니까는 답답한 마음이네요. 네? 그리고 뭐 단어든지 혹은 이행문이든지 잘 암기가 되지 않는다고 너네한테 괜찮다고 해줄 수 없는 게 당장 4월 말이면 중간 시험이 끝나. 4월 말이면 중간 시험이 끝난다고. 6월 말이면 기말고사가 끝나. 그러면 그때 너넨 그건 괜찮아? 그건 뭐 패스할 수 있는 내신이야? 없는 셈 칠 수 있는 내신이 아니잖아. 당장 지금 한 2주 정도 후면은 내신진도 나갈 수 있거든? 그럼 그때는 열심히 하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아? 고등학교 교복 입고 그 첫 영어 수업 들으면 그때부터 열심히 해서 될 게 아니라 이미 결정났을 수도 있다고. 지금 너네 영어 실력이 아니라 너네 그 태도로 어? 이 학습 태도가 맨날 숙제 검사해? 피드백해? 근데 학교에선 해? 절대 그러지 않아 사람이. 일관성 있게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경각심을 가져야 돼. 숙제하는 것만 보면 여기서 인천대 갈 수 있는 친구 있을까 싶어. 인하대 말고 인천대. 어떤 학생을 가리키다 보니까 그 학생의 성적이 나오지 않아도 공부하는 것만 봐도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 응? 인천대를 목표로 한다고 해도 못 갈 수 있겠다 싶어 대부분이. 그러니까 밀도를 높이세요. 외워. 응? 단어장. 휴대폰 할 시간은 많잖아. 그 단어 꼼꼼히 외우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한 학기나 1학년 끝나고 울고 있지 말고 그리고 너네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게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선생님이 어느 정도 서포트는 해줄 수 있지만 일단 내면이 단단하고 조금 내가 잘 못하고 부족해도 항상 그 자리에 규칙적으로 나와 있고 약속한 대로 그 다음에 내가 부족한 부분을 직면할 수 있고 부끄러움이 올라올지언정 모르니까 배워야겠다는 그 태도 그 다음에 어떤 아무래도 여학생들은 그 한 달에 한 번씩 몸이 힘들어지니까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가지고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 관리 잘해야지 이게 이길 수 있는 게임이거든. 이긴다는 건 너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지 100점 맞으라는 게 아니야. 여기 있는 애들 다 100점 1등급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네 그 역량 내에서 최선의 결과를 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꼭 그 피드백 단 거 감안해가지고 꼭 수용해서 자기 걸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모든 걸 같이 한번 보면 결론 할 거를 꼼꼼히 하면 된다. 항상 출석을 하고 일단은 질문 나온 거 위주로 한번 봅시다. 102페이지 이거 A가 질문인데 이거 A가 왜 질문으로 나왔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이거 대시랑 왓이 2개 나오면은 이거 스텝 1이 선행사를 찾는 거거든. 그래서 선행사가 있으면 대세 고르라고 내가 이행문에 써놨는데 그거는 이제 애들이 관계사 파트를 너무 어려워하니까 내가 이제 스텝별로 나눈 건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면 10개 중에 한 8.5개는 맞을 수 있거든. 근데 모든 문제를 맞추려면 항상 그 모의고사 29번에서 문제 풀 때처럼 이 문장의 첫머리로 돌아와서 구조 파악을 해야 돼. 그 리서치 컴퍼니 그 조사하는 회사는 연구회사는 물었답니다. 숫자 왼쪽에 오버하면 이제 이상이라는 뜻이잖아.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물었다고 하는 게 문맥상 적절하거든.
화면을 보면은 여기서 만약에 대세 고른다면은 내가 알려준 대로 대시랑 완 나오면 스텝 1 왼쪽에 선행사를 찾아서 선행사 즉 명사가 있으면은 대세 골라라. 그럼 얘로 골랐으면은 결국엔 관계대명사라는 의미거든. 그럼 이렇게 동그란 괄호로 묶이잖아. 심지어 뒤에 불완전해. 그래서 맞는 것 같아. 근데 해석을 해보면 이상해. 그 리서치 회사는 물었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물었대. 근데 어떤 500명이 넘는 사람이냐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물었다. 뭔가 이상하잖아. 이 그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조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대시 아니라 what을 고르고. 이거 문형이 ask, mere, question이랑 같은 문형이야. 나에게 질문을 해라. 이 문형이랑 똑같거든. 미에 해당하는 게 500명이 넘는 사람이고 question에 해당하는 게 what they were afraid of거든. 나에게 질문을 묻다. 결국에 그 리서치 회사가 물었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물었다. 그쵸? 혹은 what은 뭐뭐 하는 것 혹은 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를 물었다. 얘를 의문사로 해석해도 되고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됩니다. 여하튼 what 뒤는 문장이 불완전하니까 역시나 목적어가 없는 거고. 해석을 해야지 모든 문법 문제를 맞힐 수가 있구나. 인성여고고 학행여고고 인명여고고 문법 문제는 3문제 중에 1문제가 문법 문제야. 그러니까는 꼭 문법을 마스터하시길 바랍니다. 문법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1등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다음에 B 19번에 일단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볼게. 젊은 사람들은 have been handed잖아. 그럼 얘 능동태만 따졌을 때 능동태냐 수동태냐? 수동태죠. bene이 비동사고 얘는 PP 형태잖아. 현재 완료 수동태잖아. have been handed니까. 그럼 hand가 건네다라는 뜻이 있다며. 건네주다. 그럼 얘 해석 어떻게 해야 될까? 젊은 사람들은 선물을 건네 받아왔다가 되는 거죠. 주는 걸 당하는 거니까 받다라고 해야 되는 거야. 젊은 사람들은 선물을 건네 받아왔답니다. 근데 어떤 선물이냐면은 이용 가능하지 않았던 거죠. available이 이용 가능한 건데 not이 붙었으니까 그들의 grandparents 조부모에게는, 그러니까 너네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받지 못했던 선물을 받아왔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심지어는 경제적 크라이시스 위기 있잖아. 근데 어떤 위기냐면은 when이라고 무조건 세모가로 아닌 거 알죠? 부사절 접속사도 when의 쓰임이 부사절 접속사도 있잖아. 얘들아 부사절 접속사에서는 어떤 괄호로 묶으면 돼? 세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로도 쓰여? when이 관계? 부사로도 쓰이잖아. 그러면은 무슨 괄호 묶어야 돼? 동그라미. 관계사는 꾸며주는 거니까. 생각해보니까 얘 의문사로 쓰일 때도 있겠네. 의문사 주어 동사로 쓰이면은 무슨 괄호로 묶어야 돼? 네모로 묶어야 돼. 이런 걸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해석하는 방법밖에 없다. 해석을 해야 돼. 경제적 위기라는 것은 여기서 봤을 때 위기를 수식해주는 관계 부사인 것 같거든. 우리가 경험한 경제적 위기라는 것은 동사는 is죠. 어떠한 것도 아니랍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명사 부정 표현이 나오면 얘를 어떤, nothing, 어떤이라고 해석한 다음에 비동사 오른쪽에 not을 붙이면 되거든. 경제적 위기라는 건 우리가 경험하는 경제적 위기라는 건 어떤 것도 아니다. 즉 별것도 아니다. compared to 무엇과 비교하여. 근데 무엇과 비교하여서? 그 어려운 시기와 비교하여서 그들이 겪었던. 그럼 일단 크라이시스가 주어고 is가 동사라 동그란 괄호를 묶긴 했어. 관계부사인 것 같아서. 근데 관계부사 뒤는 문장이 어때야 돼? 완전해야 되는데 지금 동그란 화면 보면 이 동그란 괄호를 묶은 것에서 완전하다는 거는 무슨 의미야?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어. 그러니까 크라이시스를 수식해주지만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니까 when 대신에 뭐를 쓰면 돼? 위치를 쓰면 되겠죠. 위치로 바꾸는 거다. 돼요? 여기에서 대의가 지칭하는 건 뭘 것 같아? 도유나? 그들이 겪었던 어려운 시기와 비교하여. 그들은 누굴까? 그쵸? 조부모를 얘기하는 거겠죠? 수업하면서 한 명씩 호명하면서 질문할게. 그래야지 조금 집중을 하더라고요. 졸지 않고. 졸리면 저 뒤에 나가서 수업 들어도 된다. 20번 문장에서 정음아 주어는 뭘 것 같아? There is funny video에서 주어. 다시 주어. There is a funny video. 여기에서 여기까지 중에 표시하지 마라. 이거는 주어 뭔 것 같아? 비디오죠? 그쵸? 대열이 아닌 거 알죠? 대열 플러스 비동사 나오면 얘들아 주어가 어디에 나와야 돼? 비동사? 오른쪽에 나오고 그 다음에 해석은 어떻게 해? 주어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거. 대열은 주어가 아니다. 그래서 funny는 형용사니까 비디오가 주어고 동사는 is인 거죠. 비디오가 단수니까 비동사도 단수동사 나왔고 재미있는 비디오가 있답니다. 인위치 나오면 전혀 쫄 거 없이 동그란 가로로 묶어주기만 하면 돼. 그 월드면 말이다. 말이 근데 다시 한번 명사 나오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러니까 혹시나 헷갈릴까봐 in which 안에서 얘들아 in which 뒤는 일단 문장이 어때야 돼? 그쵸? 지금 in은 품사가 뭐야? 전치사지. 그 다음에 which는 관계대명사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결국 관계 뭐야? 부사잖아. 여하튼 이 뒤는 문장이 어때?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잖아. 완전한 문장. 이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하면 된다. 그 in which 뒤쪽에는 주어랑 목적어가 있어야 되잖아. 주어는 words죠. 그 다음에 동사는 어디 있어? or, not. 그 다음에 what 나오니까 what은 아무따 무슨 괄호로 묶으면 돼? 네모 괄호로 묶으면 되죠. 이게 네모 괄호? 그럼 동그란 괄호 이렇게 여기에서 묶을게. 그럼 이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될까? 재미있는 비디오가 있는데 in which 얘 그냥 해석 안 해도 되는데 얘 살려서 해석해도 돼. which의 선행사가 뭐겠어? 비디오니까 그 비디오 안에서 그 재밌는 비디오 안에서 그 말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가 아니야? 그들이 실제로 말하는 것이 아닌 비디오가 있다. 그러니까 뭐 더빙 같은 거 한 거겠죠? 실제로 하는 말이 아닌데 그 목소리를 입힌 건가 봐. 일단은 두 번째 문장까지 읽을게. 새로운 기술이라는 건 Artificial Intelligence, AI죠. 인공지능이라는 걸 사용한답니다. 이러한 가짜 비디오를 만들기 위해.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 읽으니까 이해가 되죠. 앞문장이. 새로운 기술이라는 건 인공지능을 사용한답니다. 이러한 가짜 비디오를 만들어내기 위해. 근데 거의 실제와 같아 보이는이라고 해서 이 앞에를 수식해줘야 될 것 같잖아. 근데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선행사가 왼쪽에 있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what 대신에 뭐를 쓰면 돼? which를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란 괄호를 묶으면 되고 looks는 봤더니 얘 무슨 동사인 것 같아? 대표 동사 중에 뒤에 형용사 하나네. look, real 감각 동사죠. look, smell, taste, sound, feel 뒤에는 형용사 나오는 거. 그러니까 답은 일단 B번인데 일단은 이 A는 맞냐? 맞아? 비동사의 보어로서 명사 역할 하잖아. 네모 괄호로 묶었으니까. 그 다음에 뒤에 문장 불완전해? 주어는 있지.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는 거죠. said 뒤쪽에. said라고 읽는다. people say 왼쪽에서는 왜 동그란 괄호로 묶은 걸까? 뭐가 생략된 거야?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죠.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잖아.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면 뒤에 뭐가 남아? 주어 동사 나오니까 people say가 남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이게 만약에 생략되면 뒤에 어떤 형태가 나와? 형용사나 분사 형태가 남죠? 이거를 이해하고 이거를 암기 플러스 자연스러운 해석을 해야
people say를 동그란 괄호로 묶을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이 말하는 단어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오른쪽 긴 글은 조금 이따 마지막에 할게. 104페이지에 10번. 104페이지에 10번인데 government official, 그 정부의 관료 혹은 공무원들은 지금 얘 현재 진행 시제네. 이제 고려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뭐를 고려하냐면 왓에서는 무조건 무슨 괄호? 네모 괄호. 그들이 광고를 제한할 근데 네모 괄호로 묶었더니 왓비는 문장이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되죠.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야? 주어나 목적 없어야 되는데 어때? 둘 다 있네. 그러니까 얘를 문맥상 적절한 걸로 바꿔야 돼서 힘들었을걸? 정부 공무원들은 생각하고 있답니다. 그들이 광고를 어떻게 제한할 수 있을지가 문맥상 맞기 때문에 how로 바꾸는 거거든. how, 어떻게 제한하다. 그러니까 광고가 너무 난무하니까 어떻게 제한할 수 있을지 위치부터는 동그란 괄호로 묶으면 되죠. 근데 이게 어떤 광고야?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광고죠. 누구에게?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그런 광고 막아야 되니까 어떻게 막을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거. 괄호를 그러니까 구조 파악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확한 문법 플러스 해석을 위해서. 그 다음 일단 대명사 파트 중요한 부분 찝어줄게. 대명사 파트는 정말로 학교에서 강의를 안 해주셔. 너네가 배울 기회가 딱 지금밖에 없을 수도 있거든. 이행문에도 거의 한 장의 대명사가 많이 나와 있는데 원래는 이행문에 대명사 파트가 없었는데 의외로 너무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넣어놓은 거거든. 업데이트를 몇 차례 거치면서. 일단은 영어에서는 한국어에선 그러지 않는데 영어에서는 명사를 살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하는 특징이 있어. 근데 너네가 기억해야 될 건 살 수 없는 명사는 주어로 쓰이면 단수 취급한다는 거야. 살 수 없는 명사는 주어로 쓰이면 그러니까 살 수 없으니까는 한 덩어리 취급해서 그냥 단수 취급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특히나 이거 주관식 쓰는 친구들 언도 쓰지 못하고 s도 붙이지 말라는 거야. 살 수 없으니까. 모의고사 수준에서 많이 나오는 게 information, advice, knowledge 뭐 이 정도입니다. 뭐 furniture, luggage 이런 게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진 않아요. 가구나 무슨 짐 같은 거, 수화물 같은 거 이 정도? information, advice, knowledge 같은 거. 그 다음에 뉴스는 이거 복수 형태라 s가 붙은 게 아니라 이거 그냥 단수형인 거? 뉴스? 이것도 혹시나 조심해라. 뭐 브레드, 워터, 에어, 머니 이거는 중학교 때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쵸? 여튼 영어식 사고에는 빵도 셀 수 없는 거죠. 그 다음 얘들아 이거 이행문에도 나오는데 도주 후 동사로 나오거든? 얘 해석 어떻게 해? 도주 후 동사 뭐뭐하는? 사람들 이 표현 너무 많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꼭 외워. 도주 후 동사 뭐뭐하는 사람들. 이런 게 순식간에 얘들아 보여야지 해석이 돼. 그럼 예문 오른쪽 하나 볼게. 그럼 얘들아 이거 일단 도우주 후 나왔잖아. 그럼 얘 일단 단수인 거 같아 복수인 거 같아? 해석 자체가 복수죠. 그럼 후에서 무슨 괄호? 동그란 괄호죠. 이렇게 수식해주는 거야. 이렇게 will be failed. take the exam 하면 시험을 치르다라는 뜻이거든.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will be failed. 실패하게 될 것이다. 즉 여기서 fail은 낙제하다는 뜻이야. 낙제하다. 떨어지다. 낙제될 것이다. 그러니까 시험 못 봐? 그럼 넌 낙제, 탈락 이런 의미다. 그러니까 뭐뭐하는 사람들 도주 후 꼭. 그 다음에 이것도 좀 어려워하는데 얘들아 살 수 있는 명사랑 없는 명사에서 거의 없다는 얘 부정성을 강조하는 표현을 쓸 때 그러니까 부정성을 강조하는 거잖아. 부정성 강조. 그러면은 few나 little을 쓰는 거야. few나 little. 약간이라도 있으면 a few, a little인데 그러면은 내가 지금 화면에 써주는 예문 한번 해석해봐. 한글 예문 쓰고 한글 뜻 한번 써봐.
There is little water. 이것에 대한 한글 뜻 밑에 쓰면 된다. 헷갈리면은 그 이론 참고해라. There is little water. 예현이 뭐라고 해석하면 되겠냐 이거. 물이 거의 없다. 그쵸? 물이 거의 없다다. 물이 거의 없다. 물이 약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 물이 거의 없다야. 왜냐면은 살 수 없는 명사가 거의 없다고 표현하고 싶으면 리틀을 쓰는 거니까. 한국에서 그럴 때 있잖아. 과자 별로 없어. 거의 없어. 이런 식으로 물이 거의 없다고. 쉽게 외우는 방법은 조금이라도 있으니까는 이 부정관사를 붙인다고 생각해. 아주 조금이라도 없고 거의 없으니까는 부정관사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이 어를 붙인다 이렇게 외우면은 좀 그나마 잘 외워지긴 하거든. 그럼 이것도 한번 해석해 볼게. 근데 이거 혹시 무슨 형태인 줄 아는 사람? To have had. 일단은 얘 형태는 뭐야? 우리가 배웠던 동사 준동사 중에 투부정사의 어떤 형태야? 완료형. 얘 투부정사 완료형 언제 쓰냐? 주절보다 과거. 주절보다 과거의 일을 나타낼 때 완료형을 쓰잖아. 까먹은 거 아니죠? 투부정사 뒤에 동사 원형만 오는 게 아니라 have 플러스 pp 형태가 오면 이 주절보다 과거의 일을 나타낼 때 쓰거든? 그럼 얘 정확하게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그는 seems 해석. 그는 보인다. 이것조차 해석 안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 외워라. seems? 이렇게 하지 말. 그는 보인다. 얘는 interest는 지금 여기에서 불가산 셀 수 없는 명사거든? 그러니까 little water, little interest니까 거의 흥미가 없었던 것처럼 보인다. 응? 과거에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거죠. 되냐? 다른 과목에 무엇을 제외하고? 수학을 제외하고. 결국에 수학만 좋아했나봐. 수학에만 흥미가 있었나봐. except는 무엇을 제외하고라는 동그란 괄호로 묶은 거 보니까 얘 품사가 뭔 거 같아? 전치사인 거죠. 전치사.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갈게. 얘 제기대명사가 붙는 경우는 두 가지거든. 이것도 이행문에 예문까지 나와 있고. 얘 뭐 들어가? 뭐와 목적어가 같을 때야.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주어나 목적어를 강조할 때. 이거 한번 볼게. 이거 나와. 내신에 나와. 해석하는 사람만 맞힐 수 있거든. 그는 일어나서 그 다음에 발견했답니다. find, keep, leave 문형이라서 뒤에 이렇게 목적어 나오고 목적격 보어 나오는 거야. 그는 일어나서 발견했답니다. 그 자신이 침대에 누워있는 걸. 결국에 he라는 주어랑 found 뒤에 있는 목적어가 같기 때문에 제기대명사 쓰인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외워야 되는데 중요한 이거 조금 이따 또 나. 이거 두 개 가장 많이 보면 이건 두 개 무조건 외우세요. 이거는 너무 자주 나와서 결국엔 외우게 되긴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거 선생님만 보면 되거든. 그냥 합시다. 이 손가락 이거 아주 잘 따라와야 돼. 지금 두 개가 있다는 전제가 나와야 돼. 두 개가 있는데 지칭하는 대명사를 지금 배우는 거거든. 지칭하는 거. 두 개가 있다는 전제하에 첫 번째는 뭐라고 지칭하냐? 무조건 원이야. 원. 두 개든 세 개든 네 개든 다섯 개든 무조건 첫 번째는 원이고 지금 두 개다.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 힌트를 주자면 두 개가 있든 세 개가 있든 네 개가 있든 마지막에 남은 전부를 지칭하면 뭐를 붙이면 돼? D를 붙이면 D, 더를 붙이면 돼. 다시 한번. 두 개 중에 첫 번째 걸 지칭하면 원, 나머지는 the other. 이번에는 세 개이거든. 세 개 중에 하나를 지칭하면 원이고 두 번째는
그쵸? another이 되는 거 이게. another. 그 다음에 세 개 중에 마지막 하나를 지칭하니까 the other. 다시 한번 두 개 중에 첫 번째를 지칭하면 one, 두 번째는 the other. 세 번째 세 개가 있는데 하나 첫 번째 걸 지칭하면 one, another, the other. 그 다음에 이제 다섯 개로 간다. 다섯 개 중에 하나는 뭐라고 지칭할까? one이야, one.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nother. 하나 지칭 another이 another. 그 다음에 두 개를 지칭하면 어떻게 될까? others가 되는 거야. others.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럼 다섯 개인데 세 개를 지칭하면 다섯 개야. 근데 처음으로 이 세 개를 지칭하면 이게 썸이 되는 거야. 썸.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the others가 되는 거고. 어떻게 하는지 이해되나요? 이게 그림에 이게 설명이 돼 있는 거야. 그림에 화면 보면 이 두 개가 있다는 전제하에 첫 번째는 one이고 나머지는 the other이다. 그 다음에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는 one이라고 지칭하고 두 번째는 another. 그 다음에 마지막이 the other. 그 다음에 여러 개가 있어도 첫 번째는 무조건 one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를 다 지칭하면 무조건 이 D가 붙는 거. 그 다음에 많이 있는데 일부는 some. 그 다음에 나머지는 others. 만약에 여러 개가 있는데 이렇게를 지칭하고 some이었잖아. 그럼 얘는 뭐라고 지칭해? the others를 지칭하면 되는 거거든. 이거는 사실 문법 문제로는 잘 안 나오는데 그 구조를 파악하는 데 유의해. 모의고사에서 일부는 반대한다. 블라블라. 그 다음에 others는 동의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 문장, 글의 구조를 보는데 되게 유용한 표현이거든. 이거는 학교에서도 안 알려주니까 꼭 갖고 가고. 그럼 일단 8, 90번 한번 풀어볼게. 너의 손을 업투는 뭐뭐까지거든. 너의 가슴까지 올리랍니다. 그 다음에 한 손을, 얘들아 손은 몇 개야 너네? 두 개니까 한 손을, 그럼 원일까 the other일까? 이미 one hand가 나왔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그래서 다른 손 앞에 두랍니다. 그러니까 손은 기본적으로 두 개라는 전제 하에 one이랑 the other로 지칭한 거고, 이때 가주어 진주어는 이렇게 표시하면 되죠. it이랑 that에 동그라미 두 개 치고 it 밑에 가주어 unfair. 야 부당하다, 공정하지가 않다, 불공정하다. 일부 사람들이 음식을 낭비하다니 some. 일부 사람들이 음식을 낭비하다니 while. 뭐 써야 될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충분히 먹을 게 없는데 others가 되는 거야. 복수를 지칭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some, others. 전부는 아닐 거 아니야. 그쵸? 일부는 많고 또 다른 일부는 부족한 그런 상황을 지칭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너의 고장난 컴퓨터를 교환하고 싶냐? 컴퓨터 고장났어. 그러면 뭘로 교환하겠어? 두 개라는 전제가 없이 그 많고 많은 컴퓨터 중에 하나로 교환하고 싶은 거니까 another이 되는 거야. 두 개라는 표현이 없잖아 지금. the other은 두 개 있을 때 쓰는 표현인데. 뭔 말인지 이해돼? 너네가 헷갈릴까 봐 오른쪽에 추가 정보까지 나오네. 야 여기 많이 있어. 그 중에 하나. 많고 많은 것 중에 하나니까 another로 지칭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 다음 이거 빈틈을 채우는 촘촘문법에서는 이 부분, 내가 노란색 형광펜을 미리 쳐놨는데 이거 얘들아 특정한 명사를 대신할 때 단수면 이시고 복수면 데이를 쓴다는 건 데이가 항상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다. 사물을 지칭할 때도 있어. 그래서 그 것들이라고 해석해야 될 때도 있는 거다. 되냐? 여기선 질문이 안 나왔네요. 그럼 우리 장문으로 같이 긴 글에서 어떤 부분 고민해봐야 될지 질문 알려준 다음에 우리 잠깐 쉬는 시간 가질 거거든? 근데 너네 이거 2번 왜 질문 안 나왔지? 이거 항상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거 질문 안 나왔으니까 이거는 답만 풀이할게. 이거 헷갈리는데 이거 안 한 적이 없는데 왜 질문 안 했을까요? 여하튼 너네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지금 103페이지거든? 하늘색 형광펜 들어서 하늘색 형광펜 들어서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이 대명사 이시 지칭하는 거.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줄이 역시나 이시 지칭하는 거. 이 대명사 지칭하는 건 본문에서 찾아서 영어로 쓰면 된다. 방금 배웠듯이 이시 지칭하는 건 단수냐 복수냐? 단수.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 3번에서는 3번 지문에서는 역시나 이시 지칭하는 거. 그 다음에 빨간색 펜으로 이 엔드 사이로 병렬되는 거.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얼마 안 되죠? 쉬는 시간 지금 많이 못 줄 것 같거든? 이거 찾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 2분이면 될 것 같은데? (25분까지) 쉬는 시간 같죠? 전부 다 찾은 사람만 쉬는 시간이야. 교실 내에서는 웬만하면 떠들지 말고 간식 먹고 화장실 다녀오고 그 정도? 25분에 수업 다시 시작합시다. 여기에 답변 전부 다 한 사람만. 주어가 없이 동사만 나오면 얘를 명령문이라고 하잖아. 명령문이라고 한 다음에 얘 해석은 어떻게 하냐? 뭐뭐? 해라, 사라, 러, 싸게 사라, sell high. 그 다음에 팔아라, 높게 팔아라. 다시 한번 명령문이래. 피해라, 그러한 unsafe, 안전하지 않은 헤지 펀드는 피하고. 다시 한번 and 사이로 명령문 두 개가 병렬되네. 더 많은 돈을 두랍니다. 블루칩 하면 얘 우량이라는 뜻일 때 우량의 뮤추얼 펀드에 더 많은 돈을 두어라. 이게 무슨 소리야? 헤지 펀드? 뮤추얼 펀드? 이게 뭔지 우리의 반응을 이 사람이 글쓴이가 이미 알고 있어. 그쵸? 주식시장의 언어라는 건 마치 뭐와 같아? 외국어와 같답니다. like는 무엇 무엇 같은 혹은 무엇 무엇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그래서 얘 지금 맞는 거죠. 주식시장의 언어라는 것은 외국어와 같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외국어와 같다. 우리도 못 알아들었잖아. 헤지 펀드가 뭔지 뮤추얼 펀드가 뭔지는 몰라도 헤지 펀드는 위험한 거 같죠. 위험하지 않다고, 안전하지 않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뭔가 뮤추얼 펀드는 안전한 느낌이 들어. 문맥상으로 파악하건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하튼 주식시장의 언어라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은 외국어와 같답니다. 하지만 지금 주식시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너는 have to는 조동사로 뜻이 뭐야? 뭐뭐? 해야 한다죠. 너는 공부해야만 한답니다. 그 다음에 연습해야 된대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 여기서 이 두 개가 다 지칭하는 건 공통적으로 뭐야? 그렇죠. 랭귀지겠죠. 그 주식시장의 언어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대명사 지칭하는 거는 내신 문제로 출제되고 많이 틀려 애들이. 해석을 해야지 풀 수 있거든. 이건 해석을 안 하면은 못 풀어.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출제되냐면 이 it을 뭘로 바꿀 것 같아? 해석을 안 하는 애들을 잡아내는데 문법적으로 틀리게 하고 싶다. it을 뭘로 바꿔? 대무로 바꾸는 거야. 왜냐면 문맥상 지칭하는 게 언어라서 단수를 받으니까는 단수 대명사인 it을 써야 되는데 얘를 대무로 바꿔서. 인명여고는 주관식이 어떤 것도 나오냐면 이 지문에서 문법적으로 틀린 거 6개 찾아서 틀린 거를 옳은 형태로 바꾸라고 하거든. 밑줄도 없어. 그냥 생으로 이렇게 주는 거야.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틀린 거 6개 찾아서 써라. 그럼 하나 맞출 때마다 1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 그러니까 엄청 문법을 꼼꼼히 알아야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배운 대로 구조 파악하면서 찾아내면 되겠죠. 시간과 노력을 갖고 너는 find out,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너는 찾아내게 될 것이랍니다. 알게 될 것이랍니다. 어떻게 너가 생각하고 얘기하는지. 또 나오네. 프로처럼. 그쵸? 영어랑 비슷하네. 주식시장의 용어도. 그쵸? 주식시장의 언어가 영어처럼 외국어 같다고 했으니까 시간과 노력 들여? 그건 너 알게 될걸? 어떻게 너가 생각하고 얘기하는지 마치 전문가처럼. 주식시장이라는 건 아마도 얘들아 얘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세계의 최상급이니까 비기스트, 가장 큰이죠. 최상급은 가장 큰 베팅, 내기의 플레이그라운드, 놀이터일 것이랍니다.
그 다음 문장에서 주어는 뭘까? buying stocks에서 buying이죠. 동명사 주어니까 비동사, 단수 비동사. 주식을 사는 것은 또 나와 like. 작은 일부를 사는 것과 같답니다. 회사의 작은 일부를 사는 것과 같대. 그럼 우리 전치사 오브 해석 어려워하는 친구들 있잖아. 이거 오브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보통 첫 번째는 무엇 무엇의라고 해석하면 되고 전치사 오브는 기본적으로 소유의 뜻을 갖고 있거든. 두 번째는 무엇 무엇에 대한, 세 번째는 무엇 무엇 중에라고 해석하면 돼. 보통 이 세 개 중에 대부분 해석이 돼. 전치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려워하는 친구들 있잖아. 우리 이미 세 번째는 이미 알고 있는 거거든. 왜냐면 원어브 복수명사 해석 어떻게 하면 돼? 복수명사 중에 하나. 그러면 또 의문이 드는 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석해야 되냐? 이렇게 회사의 일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석해야지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고 그냥 직역해야지 해석.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석해야지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거든. 이거는 글을 많이 읽다 보면 익숙해져. 주식을 산다는 것은 무엇과 같냐면 작은 일부를 사는 것과 같다. 회사의, 즉 회사가 갖고 있는 작은 일부를 구매하는 것과 같다. 일단 1차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만약에 그 회사가 where 나오니까 동그란 괄호죠. 너가 주식을 구매한 회사가 이 아까랑 구조 똑같은데 거의? 컴퍼니가 주어고 동사는 어디 있냐? 컴퍼니의 동사가 될 수 있는 더즈죠. 잘하면. 그러니까 동그란 거로 여기서 웃기는 거야.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는 절대 못 풀어. 너네가 이런 긴 글의 문법 문제. 그건 거짓말이야 사실. 그걸 꼭 구조 파악을 해. 회사는 회사인데 어떤 회사냐면 너가 주식을 구매한 회사가 잘하면 일단 해석할게. 너는 make money 하면 돈을 벌다란 뜻이거든. 너는 돈을 번답니다. where는 일단 관계부사잖아. 관계부사 뒤는 이거 쓰지 않을게. 관계부사 뒤는 문장이 어때? 완전해야 되는데 지금 주어 있어? 있죠. 목적어는 있는 것 같았는데 전치사 in 뒤에도 필요해. 그래서 얘 지금 전치사 in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where이 아니라 뭘로 바꿔야 돼? 그쵸? 선행사를 수식해주는데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동그란 괄호로 묶은 부분이 불완전해야 되니까 이제 which로 바꾸는 거죠. 되냐? 만약에 그것이 형편없이 한다면 poorly, 형편없이 한다면 그러면 너는 in trouble,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이랍니다. 여기에서 이시지칭하는 게 뭔 것 같아, 가인아? 그것이 못하게 된다면 it. 주식 얘요? 메이크 머니가 못해? 앞문장을 봐봐. 회사가 잘하면 돈 벌지. 근데 그것이 못하면 공경에 처해. 그럼 뭘 것 같아? 무엇이 못하는 걸까? 무엇이 잘하고? 회사 지칭하는 거다. 이시 지칭하는 건? 회사. 또 나와. nobody야. nobody죠. 아까 nothing처럼 어떤, 그 다음에 동사에 not을 붙이면 된다. 중요한 것은 어떤 누구도, 일단 여기 네모가로로 묶을게. 알지 못한다는 것이랍니다. 어떤 누구도 실제로 알지 못한다. knows의 목적어니까는 이렇게 네모가로죠. 어떤 일이 발생할지, what will happen, 어떤 일이 발생할지 그 주식시장에서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한답니다. 심지어는 이거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려흐나 더 스마티스트. 플레이어도 가끔씩은 잃는답니다. 루즈가 돈을 잃다라는 뜻이 있거든. 이거 자체로 자동사로. sometimes는 부사니까. 가끔씩 돈을 잃는다. 아, 구조 파악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2번은 답만 풀이할게. 이 위치 들어간 부분 볼게.
여기에서 보면 되죠. 첫머리로 돌아가야 되니까 in conclusion 결론적으로 이거는 과일과 채소의 정의를 내리는 글이거든. 과일이라는 거는 애들아 뭐를 포함해? seeds, 씨앗을 포함한답니다. 자동적으로 동그란 괄호죠. 새로운 식물이라는 게 자랄 수 있는. 하지만 채소라는 건 어때? 어떤 식물의 부분이랍니다. 사용되는 그 음식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토마토랑 오이는 과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과일. 토마토랑 오이는 과일이야. 그 안에 씨앗 있는 거 알죠? 물렁물렁한 것들. 토마토랑 오이는 과학자의 측면에서는 관점에서는 과일인 거다. 집에서 한번 읽어봐. 여기에다가 내용은 정리해줄게. 과일과 채소의 정의. 토마토와 큐컴버는 뭐라고? 오이는 이 관점에서 뭐야? 과일이라고. 과일. 과일이다. 보통의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 달면은 과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과학자의 관점에서는 토마토와 오이는 과일이야. 왜냐면 안에 씨앗이 있거든. 어떤 식물의 일부가 아니야. 여하튼 이거를 여하튼 해석은 했는데 위치 뒤로는 문장이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되죠. 불완전한 거 아니야? 주어는 있는데 목적어가 없잖아. 근데 얘 자동사라서 지금 동그란 괄호로 묶은 게 완전한 거거든. 그러니까 선행사가 시즈니까는 얘 뭘로 바꾸면, 한 단어로 바꾸면 뭘로 바꾸면 될까? 그쵸? where로 바꿔도 돼. 꼭 어떤 학교나 어떤 운동장 같은 장소가 아니라 씨앗 같은 것도 장소로 보거든. 심지어는 관념상의 장소, 관념적인 것도 장소로 보는데 이거는 넘어갈게. 혹은 from 위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꿔도 됩니다. 그 씨앗으로부터 새로운 식물이 자라는 거니까. from seed, 씨앗으로부터 새로운 식물이 자라는 거니까. 관계부사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꾸면 된다. 그 다음에 3번. 너는 말할 수 있답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정보라는 게 원은 얘 일반적인 사람을 지칭해서 우리 하나의 뇌가 아니라 우리의 뇌에 씻은 그대로 있다거든. 여기서 그대로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until부터 무슨 괄호냐? 뒤에 주어 동사 나온다. 세모죠. 그것이 communicate는 전달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근데 여기서 지금 수동태니까 전달되기 전까지 또 다른 뭐를 지칭하는 걸까? 또 다른 여기서 뇌구나. 뇌. 그쵸? unchanged 분사구문 변하지 않은 채로 그 변화에서 일단 그것이 또 다른 뇌로 전달된다는데 그것은 뭔 거 같아? 하진아? information이죠. information. 그러니까 정보라는 게 우리의 뇌에 그대로 있다는 거거든. 그것은 근데 true over하면은 얘 해당되는이란 뜻이야. 해당되는. 그것은 factual하면 사실의. 사실 정보에는 해당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에 그냥 가만히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 like 애들아 이거 예시로 쓸 때도 쓰인다. like 애들아 예를 들면 그러한 사실에 기반한 정보는 뭐야? 너네 폰 넘버나 장소죠. 어떤 장소야? 너의 열쇠를 둔 장소 같은 거죠. where 뒤로는 where의 선행사는 place고 뒷문장 완전하냐? 완전하죠? 관계 부사 뒤는 문장이 완전하니까 완전하다는 건 주어도 있고 목적어도 있으니까 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정보 중에서도 factual 정보는 너네 폰 넘버나 너네가 열쇠를 들 장소라는 건 다른 사람한테 말해도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것이 해당되지 않는답니다. 지식에는. 지식이라는 건 판단에 의존한대요. 화면 보면 이거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 화면 보면 일단 구조는 이렇게 되죠. 구조 파악은 이렇게 하면 돼. 계속적 용법. 지식이라는 건 판단에 의존하고 해석. 그리고 그것 뒤에 주어 나오니까 그것을 그리고 그것을. 왜냐면 주어가 있으니까 얘는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그리고 그것을 너는 발견하고
policy 다듬게 된답니다. policy 다듬다 닦다. 그 대화에서 다른 사람들 혹은 너 자신과 위치 뒤는 그러면 문장이 불완전한 것 같아 설이나? 위치 뒤쪽 문장 불완전해? 불완전하지 않아요? 불완전해 불완전하지 않아. 주어 있어? 주어는 있죠. 목적어는 없죠. 여기 없잖아. 그럼 불완전하죠. 그러면 어떤 거야? 위치가 맞아 틀려? 맞아. 그쵸 맞아.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관계대명사 위치 쓰는 거 맞다. 그러므로 너는 세부사항을 배울 수 없답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전화번호나 너네가 열쇠 어디 뒀는지는 다른 사람한테 알려줘봤자 변하지 않는 정보잖아. 근데 이거 지식은 좀 판단에 의존한데 판단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거든. 그리고 지식이 판단에 영향을 받으니까 앞문장 전체를 받는 거야. 위치는 지식은 판단에 영향을 받으니까 너는 발견하고 다듬을 수 있대. 다른 사람과 대화하거나 너 자신과 대화하면서 이 앞에 있는 지식을 발견하거나 다듬을 수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휴대폰 번호나 너네가 열쇠 둔 장소는 100번 1000번 말해봤자 변화가 없는데 머릿속에서 이런 지식 같은 거는 다른 사람이랑 대화하면은 뭔가 더 나아진다고 얘기하는 질문이거든. 그러므로 너는 뭐 할 수 없어? 도움만 배울 수 없어. 너네가 생각하는 거에 세부사항 못 배워. 언제 전까지는? 말하거나 쓰기 전까지는 그것들을 세부적으로. 결국에 이 문장이 얘기하는 건 뭐야? 너가 언제 배울 수 있다는 거야. 너네가 어떤 생각하는지 세부적으로 언제 배울 수 있다는 거야. 말하거나 써야 배울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해하고 있니? 너는 너의 생각의 세부사항을 배울 수 없답니다. 뭐뭐 전까지? 말하거나 쓰기 전까지 그것을 세부적으로 in detail은 세부적으로거든. 세부적으로 in detail.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나연이 뭔 거 같냐? 찾았니 나연이? 대답하면 돼. 루킹이랑 왼쪽은 그쵸? speaking or writing이죠? 이 두 개가 병렬되는 거다. 세모가로는 여기에서 닫을게. 혹시 여기에서 이시지칭하는 거 뭔지 알겠냐 얘들아? 무엇을 세부적으로 쓰거나 말하는 걸까? 그쵸? You are thinking이겠죠? 아, 내가 친구랑 대화도 하고 글도 써야지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에 해당되는 거야. 내가 얘기한 게 foolish, 멍청한가, 어리석은가 혹은 사실인가. 대뛰는 문장이 어때야 돼? 네모가루로 묶었다는 건 얘가 접속사라는 뜻이거든. 접속사 뒤는 당연히 뒷문장이 완전한 거잖아. 근데 뒤에 뭐가 없어? 목적어가 없으니까 얘 that을 what으로 바꾸라는 거야. 주어 역할은 하지만 뒷문장이 불완전한 긴 명사. 내가 방금 얘기한 게 어리석냐 진실이냐 말하거나 쓸 때 너는 uncover 발견할 수 있답니다. 나쁜 아이디어를 as well as 기억나죠? B as well as A 기억나죠? 그쵸? 나쁜 아이디어를 발견할 수 있답니다.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 좋은 아이디어는 어때? 너에게 fame 명성을 가져다 준답니다. 유명세를 가져다 준대. bring은 지금 수요동사인 거죠? 뒤에 목적어가 2개 나오니까 응? A에게 B를 가져다 주다. 즉 생각한다는 건 그것의 표현을 요구한답니다. 즉 생각을 얘들아 되게 잘하고 현명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글을 쓰거나 대화를 하라는 얘기다. 그 다음 모의고사로 넘어갑시다. 우리에겐 남은 시간이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 모의고사 이거 일단은
이거 부분적으로 일단 질문 나온 거 36번은 다음 시간에 무조건 할 건데 일단 36번에서 나온 질문이 뭐냐면 질문 위주로 일단 해볼게. 이거는 다음 시간에 토요일, 일요일반 전체 다 할 거라. 근데 이거 답근 거를 어떻게 표시하냐. 그러니까 여기 형광펜이 노란색 답근 거는 일반 형광펜으로 표시하잖아. 이 노란색 형광펜이 표시가 안 돼 있으면 안 되거든. 근데 이거 어떻게 답근 거를 표시하냐가 되게 중요한 질문이야. 그런 질문조차 안 하는 건 고민조차 안 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일단은 답이 36번의 답이 뭔지는 몰라도 얘들아 일단은 너네 항상 주어진 글을 읽잖아. 그 다음에 선생님은 BCA 순으로 항상 읽어. A가 첫 번째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근데 있었어 수능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BCA로 읽는 게 선생님의 습관이거든. 그렇다면 답근거는 이런 게 되는 거야. 우리가 지시 대명사나 지시 형용사 배운 것처럼 첫 번째 줄에서 이게 뭐래? 그것을 해석 어떻게 해? 그것을 하기 위해서잖아. To do this. 그러면은 이 this가 앞문장에 나와야 돼. 그럼 이 this에 해당하는 게 뭔지를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 this B 이전에 나오려면 B의 앞선 내용에는 이 this에 해당하는 게 나와야 되니까 이게 답의 근거가 되는 거야. 역시나 10번도 어때? 이것은 반드시 의미하진 않는다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노란색 형광펜으로 찾을 수 있어야 되거든. 너무나 고맙게 여기 다 답 근거가 너무 명확하게 나오네. 노란색 형광펜 다 쳤나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러한 구체적인 사고의 형태가 무엇인지 이게 전부 다 답의 근거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만 치면 안 돼. 지금 여기에서 답이 얘 1 C 다음에 B가 나오는 건데 C 다음에 B가 나온다는 건 얘들아 이 this가 어디에 있어야 돼? C의 뒤쪽에 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노란색으로 쳐와야 돼. 이걸 하기 위해서 해서 이것이 C, B 순서니까 이것이 이쪽에 있어. 그걸 정확하게 쳐와야 돼. 혹은 수업하면 this에 해당하는 걸 한글로 적어라. 이런 식으로 수업 가거든. 그러니까 순서별도 이런 식으로 답 근거를 표시를 해와야 되는 거고 이건 너네가 이제 다음 주말 수업까지 찾아오면 된다. 그 다음에 35번은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이잖아. 사실 이거는 나도 학생한테 배운 건데 되게 꼼꼼하게 공부하는 학생이 있었거든. 그 학생은 지금 이제 26학번이 됐는데 영어학원을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이 나랑 고등학교 영어 공부를 시작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표시해 오더라고. 결국에는 이거 일단 화면만 봐봐. 표시하진 말고. 필수적이래. author, 작가가 뭐 하는 게? 긍정적인 관계를 확립하는 게 필수적이랍니다. 프로타고니스트, 주인공과 관객 사이에. 표시하지 마봐. 그럼 결국에 첫 번째 줄에서 이제 중심 내용을 잡은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벗어나는 문장을 골라내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게 필수적이다. author, 작가가 긍정적인 관계를 확립하는 게 프로타고니스트, 주인공과 이 청자 사이에. 그럼 1번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 그럼 화면만 보면은 캐릭터는 must니까 뭐야? 무조건 조정이 되어야 된다. 소에주트, 뭐 할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친구나 적으로. 결국엔 어때? 주인공 사이에 긍정적 관계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한다니까 작가가 그랬을 때 친구나 적으로 인식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이렇게 답 근거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의 1번 형광펜을 쳐주는 친구가 있었다. 그 다음에 2번이 오답이니까 관계없는 거고. 왜냐면은 마찬가지로 친구와 적 사이에는 현실에서는 명확하지 않았다. 친구와 적의 그 사이, 선, 구분이라는 게 현실에서는 명확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작가가 글 쓸 때 얘기하는 거니까 2번이 오답이 되는 거잖아. 응? 2번이 맞지 않는 문장이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봐 한번. 얘들아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 우리는 느껴야만 한다. 뭐라고? 프로타고니스트 뜻이 뭐라고? 주인공이 어떤 누군가라고? 행동이 우리를 이롭게 하는 누군가라고 느껴야 된다.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고 하니까 또 똑같은 말 반복하잖아. 우리는 느껴야 된다. 주인공은 누군가야? 행동이 우리를 이롭게 하는 누군가라고 느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예외적이죠. 뒷문장이 어때야 돼? 완전해야 되죠.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예외인 거 알죠? 소유격 관계대명사 잘 안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주어랑 목적어 둘 다 있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서는 뭐래? 닫은 화면에 12개거든? 수십 개의 인시덴털, 그 우연한 그런 죽음 있잖아. 마이너면 중요한 거냐, 중요하지 않은 거냐. 중요하지 않은 캐릭터들은 이거 또 나오네. Little response, 이거는 배운 거네. 불가산 명사거든? 그럼 해석 어떻게 하는데? 수십 명의 우연한 죽음, 사소한 캐릭터들의 우연한 죽음이라는 건 어때? Little response니까 거의 반응을 끌어내지 못한다, 청중들에게. 왜냐면 주인공이 아니니까. 주인공은 중요한 대상이 되게 글을 써야 된다고 하잖아. 그 다음에 청중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감정적으로 invested 하면은 얘는 뜻 써놔. 감정적으로 빠져있는. 감정적으로 빠져있는. emotionally invested 자체가 감정적으로 빠져있는 이란 뜻이다. emotionally invested를 그냥 한 덩어리로 외워. 청중들은 감정적으로 빠져있어야 된답니다. 캐릭터에 ally, 협력자나 그 악당으로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맥락상 비슷한 거에 전부 다 1번 형광펜 쳐오면은 돼. 2번만 제외고 나머지는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뜻이거든. 그냥 답근 거 이렇게 표시해 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34번에서 너네가 구조 파악 제대로 못했던 문장만 몇 개 지금 볼 거거든. 34번 지문에서 이 they found 이 부분 한번 볼게. 그들은 발견했답니다. 뭐를 발견했냐면 동사 오른쪽에 있는 that은 네모 가로로 묶으면 돼. 식물들이 만들어낸다는 걸 발견했답니다. 이렇게 하이픈으로 단어 두 개가 연결돼 있으면 짧은 쪽대긴 하이픈, 긴 거는 대시거든. 얘 형용사라고 했잖아. 높은 빈도수의 클리킹, 딸깍거리는 그런 소음을 만들어냈다는 걸 발견했답니다. 일단 데이가 누군지는 모르겠네, 그쵸? 일단 데이에 이렇게 2번 형광펜 쳐놔. 나중에 찾아봐. 이 앞문장의 데이도. 해석 제대로 한 친구도 있거든.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뭘까? can make different sounds랑 can make죠. 그들은 누군 것 같아? 앞문장으로 계속 가봐. 데이는 누구야? 연구자죠. 그쵸? 연구자들이 발견한 거잖아. 식물이 높은 빈도수에 딸깍거리는 소음을 만들어낸다고. When stressed. when 나오면은 세모가로로 묶으면 되잖아. 그럼 해서 어떻게 해? 스트레스 받았을 때. 그리고 다양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건 누굴까? 이거 주어 식물이죠. 그러니까 지금 and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뭐야? can make랑 produce잖아. 응? 그러면은 괄호 어떻게 하면 되겠어? V1, V2죠. when stressed는 부사절 접속사니까 전명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네모가로로 묶으면 되잖아. 되냐? 그러니까 얘들아, 얘 부사절의 특징이 뭐야? 부사절의 특징 첫 번째. 부사절 특징. 그쵸? 주절을 부연 설명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치가 자유롭고 세 번째는 그쵸? 여러 개가 올 수 있다잖아. 그러니까 심지어는 어디 사이에 들어간 거야? 동사랑 동사가 병렬되기 전에 여기 조건으로 들어간 거야. 연구자들은 발견했답니다. 식물들이 만들어낸다는 걸 높은 주파수에 딸깍거리는 소리니까 인간은 못 듣거든. 근데 언제 이런 소리 만들어내? 조건이 언제야? 아무 때나 만들어내? 조건 언제야? 스트레스 받을 때 이런 소리 내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야? 다른 소리도 만들어낼 수 있어. 다른 스트레스 요인에 있어서.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높은 주파수에 딸깍거리는 소리 만드는 거고, 뭐 물을 안 주거나 다른 짓 하면은 또 다른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야. 인간은 듣지 못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그 다음 문장까지 해석해 볼게. 그 소리 있잖아. 식물이 만들어낸 소리 있죠. 웬부터 무슨 괄호에 다시 한번? 세모. 그것이 물이 주어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사운드죠. 동그란 괄호 배운 대로만 묶어보니까 사운드에 걸리는 동사는 뭐야?
differs잖아. differs. 응? from the one. 전명이니까 동그란 가로로 묶고 it will make. 다시 한번 동그란 가로. when부터 무슨 가로야? 세모 가로. 이거 너무 쉬운 거 왜 못하고 있냐고. 사실 안 쉽죠?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 소리는 소리인데 어떤 소리일까? 식물이 만드는 소리. 언제 소리 만들어? 그것이 not getting watered. water의 동사로 물을 주다거든? 물을 주다인데 수동태니까 물을 받지 못할 때 it은 뭘까? 식물이겠죠. 식물. 그쵸? 식물이 만들어내는 소리 있잖아. 식물이 물을 받지 못할 때 differs. 다르다고. 무엇과? D1 소리와. 그것이 만드는 소리와 입이 잘렸을 때. 지금 이 문장이 얘기하는 건 뭐야? 물 안 줬을 때 내는 소리랑 입이 잘렸을 때 내는 소리가 다르다는 거야. 아, 식물도 소리를 내는구나. 스트레스 요인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구조 파악해서 해석하면 된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거 33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문장 구조가 어렵다는데 이거 문장 구조 어려운 부분만 같이 한번 해볼게. 일단은 전부 다 하진 않을게. 집중해서 한번 봐봐. 우리의 스킨이라는 건 conduct, 전도한대요. 그 전기라는 것을 전도한답니다. 즉 전도한다는 거는 전기를 전달한다는 거니까. 얘들아, 너네 지금 피부가 전기를 전달하고 있대. 다소 어떻게? efficiently? 효율적으로 전도한다는 거다. depending 오는 전치사야. 무엇에 따라? 근데 무엇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 헐. 우리는 알고 있답니다. that부터 무슨 가로야? 네모죠. 동사 오른쪽의 that은 네모야. 명사절이거든. 노구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거야. 긴 명사. 그럼 혹시 that에 걸리는 주어가 뭔지 알겠어? 하던 대로 하면 돼. 왜는 무슨 가로야? 세모. We are emotionally stimulated.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내가 말한 긴쭉대기 나왔죠. 얘는 감정에 대한 예시야. 그러니까 that에 걸리는 빨간색 네모에 걸리는 주어는 뭐겠어? Our body. sweat. 너무 쉽다. 그쵸? 그 다음에 빨간색 네모 가로 어디에서 닫으면 돼? 와, 이거 좀 어렵죠? 여기에 소댓 구문인데 여기에 that이 생략된 거야. 왜냐면 소댓 구문에서 이 that도 뭐야? 그쵸? 여기선 결과의 접속사인데 결과의 접속사도 지금 소댓 구문에서 that이 생략된 거거든? 동그라미 2개. 이거 학인력으로랑 인성력으로 시험 봅니다, 니네. 아우. 그럼 네모가로 여기에서 이렇게 닫으면 되겠죠? 되냐? 그러면 얘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안답니다. 뭐를 알아? 우리가 감정적으로 자극받을 때가 언제야? 스트레스 받거나 똑같은 표현 또 나오네. when stressed. 아까도 나왔는데 슬프거나 어떤 강렬한 감정 같은 거 느꼈을 때 실제로 우리의 몸이라는 게 sweat 동사 뜻? 땀을 흘린다. 약간 너무나 조금 흘려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심지어는 눈치채지도 못한다. 너네가 질문 받을 때마다 몸에서 조금씩 땀이 나왔겠죠? 스트레스 받거나 긴장해서. 근데 우리 그거 알고 있어? 땀 나는 거 내가? 모른대. 얘들아, 그리고 그러한 작은 땀방울들이 appear 뜻 나타날 때 우리의 스킨이라는 건 어때? 더 전기적으로 conductive 전도력이 있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몸에 땀이라는 물기가 생기면은 전기가 좀 더 잘 흐르게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괜찮아요? 여기로 넘어갈게. 얘들아, 만약에 너가 감정적으로 강렬하게 느낀다면은 be going to 뭐뭐 할 것이다. 그쵸? 뭐뭐일 것이다. 너는 증가를 눈치채게 될 것이랍니다. 화면 보면 increase 동사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부정관사 붙었으니까 얘 명사인 거죠. 증가를 눈치채게 될 것이랍니다. 땀샘 활동에 있어서 너네 무슨 30분 뛴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아, 이거 감정이구나. 소리. 친구랑 개 싸울 때 생각해봐. 머리끄댕이 잡고 좀 과하죠? 너가 감정적으로 강렬함을 느낄 때 너는 이때는 눈치챈대. 증가한다는 걸. 땀샘의 활동이라는 게. 이것은 근데 특히나 유용하답니다. 뭐에 있어서? 과학적 관점. 뜬금없이 무슨 과학적 관점이야?
왜 그러냐면 그것이 allow 동사니까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자리의 투부정사 그것이 허용하기 때문이랍니다. 우리가 뭐 하도록? 객관적인 오브젝티브는 형용사로는 객관적인이고 아까 너네가 해석한 지문에서는 명사로 뜻이 뭐야? 목적 혹은 목표 이런 뜻이 있거든. 그러니까 모든 뜻 좀 다 외워라. 뜻먹영에 객관적인 가치를 두도록 허용하거든. 무엇에?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 정신의 상태. 응? 혹시 여기에서 25인지 아는 사람? 모를 거예요. 지금 그쵸? 다 읽지 않아서. 일단 디스야 디스. 디스. 그럼 여기서 디스가 또 뭔지 알아야 돼. 디스가 뭔지 한번 고민해봐. 결국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내가 이거 필기해준 친구도 있긴 하거든. 안 쓴 친구는 저 감정이 자극되면 뭐가 나 얘들아 몸에서? 땀나. 땀이 증가한대. 근데 땀이 증가한다는 거는 결국 뭐야? 전도력이 증가한다는 거래. 괜찮아? 감정에 자극돼. 그러면 땀이 증가해서 전도력 증가한다는 지문이거든? 그러면 이거 빈칸에 보면 우리는 실제로 빈칸할 수 있답니다. 화면 봐봐. 얘 해석 어떻게 해? by ing 아직도 모르는 친구 있니? 뭐뭐 함으로써 괄호 열고 뭐야 뜻이? 방법 제발 외워. by ing 뭐뭐 함으로써 방법. 그럼 우리는 빈칸할 수 있답니다.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돼? 트래킹 추적함으로써 뭐를 추적함으로써 어떻게 너의 몸이 sub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땀을 흘리는지 추적함으로써. 근데 이게 또 뭐야? running 흘리다라고 해석할게. 약간의 전기를 흘림으로써 너의 피부에 얘들아 전기를 흘리고 땀을 얼마나 흘리는지 추적함으로써 뭐를 확인할 수 있겠냐? 선택지 1번 볼까? 호르몬의 리액션 반응을 제한할 수 있냐? 뭔 개소리야. 2번 전류다. electrical current 전류야. 전류를 통제할 수 있어? 초능력자야? 아니죠. 3번 너의 피부 상태를 향상시키냐? 너무 선택지가 무시 너무 많이 하는데? 너무 우리 무시하지 않니? 너의 감정적 상태를 측정할 수 있죠. 얼마나 땀을 흘리는지에 따라 감정 상태 확인 가능하잖아. 5번 감정적 경험을 다양할 수 있냐? 여러 가지 감정 느낄 수 있어? 전류 흘리면? 아니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답의 근거는 선생님은 어디 골랐냐면 이 부분이요. If you feel 이 부분이구나. 이 부분을 답의 근거로 골랐습니다. 이 부분. 정확하게 하면은 땀샘 활동이 증가한다는 거. 감정 느끼면 땀샘 활동 증가한다는 거잖아. 결국에 땀샘을 추적함으로써 이 부분이 여기 들어가는 거야. 감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감정 느끼면 땀샘 활동 증가. 결국에 너의 얼마나 땀 흘렸느냐, 얼마나 땀 흘렸느냐에 따라서 여기 감정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 뭔 말인지 이해되니? 집에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얘들아 오늘 수업 끝내기 전에 정리하면 선생님이 앞서 이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했잖아. 잔소리도 아니죠 사실. 그 부분 꼭 마음에 담아두고 너네 이 교실에 나가는 순간 또 원래 했던 대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거든.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오늘 내로 어떤 거를 정리할지를 여기 답지 이 빈 부분에 혹은 수첩 같은 거 스터디 플래너 있는 사람은 정리 좀 하고 가자. 내가 오늘 뭘 정리할지. 교실 나가면 또 똑같이 행동할 거거든.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워서 잘 거잖아요. 휴대폰 하거나.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오늘 최소 뭐 정리할지는 적어. 혹은 여기에다 1. 뭐 뜬먹영 밀린 거
이틀치 하기 막 이 정도? 오늘 프린트도 정리할 거 많잖아? 해석, 누적 단어, 제시험도 봐야 되고 그쵸? 모의고사도 복습해봐야 되고 복습이 꼭 중요하다. 오늘